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스캔들과 관련해서 배우 김부선 씨가 이번엔 경찰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상하다면서 자신의 SNS에 새로운 글을 올렸는데요. 대담 시간 통해서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일요일 날마다 나오셔서 이 시간대 나오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여배우의 이른바 스캔들. 자, 좀처럼 쑥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지난 22일이었죠. 김부선 씨가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자, 출석할 때 그리고 돌아갈 때 그 모습 그리고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씨 들으세요. 저 김부선은 여기까지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실을 국민과 경찰에게 말하려고 왔습니다. 죽을 각오로 거짓과 싸울 것입니다. 인간 김부선이 인간 이재명을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씨를 정식으로 고소를 하고 법정에서 민낯을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이재명 씨의 거짓말, 결정적인 거짓말을 자료를 드렸고요.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변호사와 반드시 입회해야 될 것 같다는 여러 팬들의 우려에.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제 경찰 출석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그리고 받은 이후의 말을 들어봤는데 그때도 저희가 한번 생방송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네, 상당히 이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원래는 7월 27일 날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죠. 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갈비뼈에 골절이 생겨서 연기 신청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8월 20일 경에 먼저 연락을 해서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한 입장에서 네.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불과 30분 만에 조사 받는 것을 이제 중지하고 거부하고 저같이 나왔다고 하는 사실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일부 또 보도에 의하면 네. 경찰에서 변호인을 굳이 선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근데 막상 조사하는 과정에 이렇게 부딪혀봤더니 네. 내가 자칫 잘못하면 가해자로 될 것 같아서 상당히 당황을 해서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보도도 일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해진 그와 같은 스케줄을 저렇게 박차고 나가는 것은 일반 수사 과정에서 일반인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이례적이고 거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그때 나오면서 했던 얘기가 자료는 제출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그랬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술은 거부하고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밝힐 증거가 많다라고 했고 또 본인이 경찰에게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그게 어떠한 자료인지는 말한 적이 없어서 실제 그게 유의미한 증거인지 그렇지 않은지 사실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냥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이 조사를 받으러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 사건 되게 중요한 사건이고 본인이 참고인이 아니라 피고발인으로 사실은 가는 거였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준비를 좀 많이 하고 가는 게 필요했었었는데 갑작스럽게 본인이 나 22일 날 나가겠습니다라고 올리면서 그냥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들어갔다 나오면서 인터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아까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진술 안 할 겁니다라고 말하고 들어갔습니다라고 네. 말을 했어요. 그 얘기는 처음에 올 때부터 본인이 진술을 거부할 생각을 하고 아마 온 게 아니었나라고 하는 의심을 좀 품게 만드는 말이었었는데요. 네. 이번에 경찰하고 설전을 벌이는 과정을 보면은 본인이 가서 들어보니까 경찰이 좀 본인에게 좀 이상한 식으로 말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변호인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본인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부선 씨하고 경찰과의 설전 말씀하셨는데 자, 그 부분 조금 더 짚어보죠. 지금 어찌됐든 명확한 증거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지사의 사진 이거 다 없앴다고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저장된 노트북이 싱가포르에 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과 김부선 씨가 서로 얘기가 달라요. 네. 페이스북 가지고 지금
하고 경찰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례적으로 입장 발표까지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 SNS에 그와 같은 내용이 적힌 그 메모를 이렇게 올렸던 것입니다. 김부선 씨가 먼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맥락에 대한 것 전혀 설명이 없이 네. 그 딸이 예. 그 출국하기 전에 형사에게 그 얘기를 했고 그 네. 얘기가 뭘 했냐면 그 사진 자체가 지웠는데 그것이 사진이 아니고 그대로 컴퓨터 안에 있는데 그 컴퓨터가 현재 싱가포르에 있다. 이 얘기를 형사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 메모지 적은 형사가 거죠. 그 딸한테. 네. 예.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아니 그러면 스모킹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례적으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이제 반박을 한 것이죠. 그와 같은 사실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싱가포르에 관한 것도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경찰에서 이제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티즌이나 일반 관심 있는 그 시청자들도 예. 아니 갑자기 이 노트북이 싱가포르에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또 해필 싱가포르는 왜 또 싱가포르냐? 네. 왜냐하면 이민소 그 딸이 워킹 홀리데이로 간 곳은 현재 또 호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싱가포르하고는 무슨 상관인지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그때 분명히 사진을 다 없앴다고 하는 유일한 이제 증인인데 또 실제로 없앤 것이 아니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앞뒤 맥락이 전혀 설명이 안 된 채 메모로만 이렇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고 이것의 경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오히려 의혹만 더 증폭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좀 추정을 해보면 경찰이나 뭐 그 김부선 씨 측에서 그 노트북을 추적하고 있고 추적해서 노트북을 찾아내면 복원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딸이 네. 이 미소가 엄마한테 말하지 않고 경찰을 만나서 진술을 하고 갔다라고 하는 게 그 SNS에 올라온 글의 맥락인데요. 아, 예. 그 내용 중에 무엇이었냐면 본인이 그날 경찰한테 가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네. 딸이 그 경찰에게 노트북 안에 사진이 있는데 그것이 싱가포르에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그런 적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말을 사실은 조금 저도 이 김부선 씨 말이 조금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 매우 사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였잖아요. 이 사건 관련해서. 네. 근데 딸이 그동안에 다 지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었는데 갑자기 그게 지우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진이 저장되는 노트북은 싱가포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를 경찰한테 말할 게 아니라 다른 엄마한테 먼저 말을 하고 그것의 소재가 왜 거기 있는지 무슨 사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끔 하는 게 원래 첫 번째 순서가 아니었느냐. 근데 딸이 외국을 갑작스럽게 나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마한테 말하지 않고 엄마는 형사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다라고 본인이 알아서 SNS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실의 진실은 전문 증거 이런 것들 다 전문 증거라 그러는데 네. 들은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형사하고 이 이미소라고 하는 그 딸하고 이 두 명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김부선 씨 말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김부선 씨하고 경찰과의 뭐 어찌됐든 공방, 진실 공방도 있지만 김부선 씨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박주민 의원, 강기정 전 의원하고도 지금 부딪혔는데 어떤 이유죠? 먼저 이제 강기정 전 의원과 이제 관련돼서는 강기정 전 의원이 그 모 매체에 나와서 김부선 씨가 특정한 스모킹건도 없으면서 이렇게 행동한 것은 아니야라고 취지의 그 얘기를 한 것이죠. 네. 이것을 들은 이제 그 김부선 씨는 상당히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그 목적에서 전에는 상당히 그 존경하는 그 의원이 있는데 내가 한낱 연예인이라고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느냐 이런 그 불만을 그 토로했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강 의원이 해야 될 일은 이재명 지사를 만나서 사실관계를 그 밝히는 것이다. 이런 이제 불만을 얘기하면서 내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이제는 철회하겠다. 뭐 이렇게 그 정치인에 대한 계속 그 실망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고요. 박주민 그 의원과 그 관련해서도 과거의 그 상해 사건과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그 인권 변호사인 줄 이렇게 그 알았는데 실상은 내가 검찰에 함께 조사를 받는 데에도 나타나지 않음에 있어서 상당히 네. 검찰도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수입료와 관련돼서도 네. 사실은 다 내가 지불했다. 박주민 의원 내가 생각했던 인권 옹호를 하는 그런 의원하고는 지금 봤더니 거리가 먼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이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큰 틀에서 봐서는 지금 김부선 씨의 이 전선 자체가 점점 정치인들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네. 본인이 생각하는 뭔가 불만족 또 나름대로 낭만감을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토로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 보입니다. 전선 확대 말씀하셨는데 이 전선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김영환 의원하고 저기 김부선 씨는 어쨌든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른바 같은 편으로 편으로. 생각했는데 김영한 의원을 고소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김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공개 사과를 했다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피고발인으로서 본인이 얘기한 것이 증거가 없어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네. 사실은 공직선거법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은 원래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김영한 전 의원이 지난번 선거에서 본인의 이 스캔들을 본인의 선거에 이용을 하면서 나를 이런 위험에 빠뜨렸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김영한 그 전 후보도 용서할 수 없다. 고소 먼저 하겠다라고 지금 SNS에 올린 거거든요. 근데 SNS에다 글을 올린다고 해서 무슨 명목으로 그 김영한 후보를 고소할 것인지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김영한 후보가 이제 한 것은 뭐 의혹에 있다 이런 걸 얘기를 이제 한 것이었었고 네. 그 전에 김부선 씨가 계속 얘기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사실 올린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혐의 사실을 원료해서 올리겠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좀 화가 나서 네. 또 변호인과 관련된 얘기 혹은 내가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너무 싫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력히 표현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변호인의 입회 하에 고소장을 만들어서 제출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밝히는 게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김영한 의원이 처음에 전 의원이 왜 그렇게 했는지 본인에게 말도 안 물어보고 마음대로 해서 화가 많이 났었고 뭐 네. 부인을 보내서 7시간 동안 앞에서 자기를 괴롭혔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와서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전방위적으로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전방위적인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렇게 좀 총구를 들이대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지금 네. 현재로서는. 자, 김부선 씨를 중심으로 저희도 지금 얘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그 당사자가 이재명 지사인데요. 반론 차원에서 이재명 지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어쨌든 난 일이나 열심히 하겠다 이런 반응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인 그 증거도 없는 그 상태이고, 네. 뭐 과거에 이제 김부선 씨가 제시했던 증거도 시차적으로 보면 이거 완전히 이제 엉뚱한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짜 뉴스 고발 대책반에서 어쨌든 김부선 씨를 피고발인으로 이제 고발했기 때문에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이제 밝혀달라. 뭐 이런 취지로 지금 김 지사는 이재명 지사는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것이 과연 정치인이기 때문에 증거가 현재 없는 것이 이재명 지사에게 과연 이제 유리한 것인지 네. 아니면 오히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 딱 털고 가야 되는데 그와 같은 좀 또 부담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계속 말 나오게 미스테리가 남아있다 미스테리가 이거죠. 남아 있다 보니까 이뿐만이 아니고 이제 예. 형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라든가 네. 또는 조직 폭력과의 뭐 연관성이 있느냐 이것은 전혀 그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지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정치인에서 만난 것이었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또 지지했던 사람도 또 실망감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먹고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과연 이게 득이 되는 것인지 설령 증거가 이를테면 통해서 법적인 공방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안희정 지사를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정치인으로서는 그다지 플러스 되는 건 없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면에서 이것을 이제 빨리 털고 가야 될 텐데 지금까지 양쪽에도 정확한 스모킹 건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결국은 이재명 지사에게 득이 될지 오히려 실이 될지 더군다나 경기도지사에 국한되지 않고 뭐 다른 정치적인 야망과 꿈까지 있는 입장으로 한다면 다소 부정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증거가 없다는 게 진짜 김부선 씨 입장에서도 답답할 노릇이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답답할 노릇이네요.